네, 안녕하십니까. 초원지점의 조정희 지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어떤 분께서 이재용 SM님 뒤에 스피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울겼다 웃겼다 하면서 그 다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곤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주 곤란해졌습니다. 먼저 2018년 무술년 개띠해죠. 제가 개띠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의 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계신 프루덴셜 가족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게 여성이어서 그런 거군요. 저 몰랐는데 이정혜 선생님이 왜 알려주셨어요. 프루덴셜에서 오랜 시간을 살다 보니 제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사실 지점장으로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적도 없는 제게 이렇게 많은 프루덴셜 가족 여러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또 자리에 제 경험을 이야기하게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제 시간이 비록 실패가 많았던 경험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오전에 들으셨던 전략, 숫자 이런 것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성공 그리고 실패를 반복했던 제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얘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저 제가 프루덴셜에 오기 전 그리고 프루덴셜에 온 이후의 이야기들입니다. 아까 이재용 SM님 PT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시작을 저희 아버지 이야기로 할까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분은 바로 부모님이시죠. 저도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키우신 교육 방식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를 강하고 그리고 아주 최고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 옆에는 아주 큰 양조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양조장에서 도매로 독점 이렇게 하는 상인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셔서 그 면소재지 그리고 시골에 있는 소매 상인들에게 배달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 늦게는 수금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수금을 하는 업무를 저희 형제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언니 오빠가 하고 이제 오빠가 고등학교 갈 무렵 제가 좀 나이가 이르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수금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희 막내랑 똑같은 나이인데 굉장히 빠른 나이였죠. 아버지께서는 이 배달 장부하고 그리고 단가를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저를 3일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식당 이름과 그리고 이거 하는 방식을 딱 3일 동안 트레이닝을 하셨습니다. 단 3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4일째부터는 저녁 5시가 되면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수금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린 나이에 하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께서 대견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작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아버지께 아주 크게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장부에 적혀 있는 이 계산값과 제가 가지고 수금해온 그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굉장히 크게 화를 내시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완벽하게 해야지 이 정도 단순한 일을 제대로 못해서 커서 무슨 일을 하겠니 하시며 굉장히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그렇게 혼이 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이제 저는 저만의 수금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장부에 미리 연필로 다 금액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름대로 구획을 나눠서 한 5구획씩 이렇게 수금을 하고 중간에 계산을 하고 수금을 하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검사를 받기 전에 항상 제가 먼저 다 검사를 해서 완벽하게 맞았을 때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주로 전학을 다시 왔는데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서 아버지에게 꾸중 들은 일이 없습니다. 전주로 전학 와서 고등학교 때 또 한 일화가 저희 아버지를 강하게 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강하게 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좀 재수없죠.
그 당시 연합고세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수석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전교 1, 2등을 다퉜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대는 항상 거기에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시험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당시에 반에서 2등, 전교에서 9등의 성적이었습니다. 시험 못 봤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당시는 통신표가 우편으로 집에 배달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께서 집에서 찾는다, 얼른 가봐라 라고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마 그것 때문에 부르시나 하고 이제 불이 났게 집에 갔는데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마당에 제 집에 있던 교과서가 막 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혼내시지도 않고 저를 딱 부르시더니 통신표를 딱 보여주시면서 이 정도 등수로는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 근데 혼내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놀라서 아버지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됐다 자라. 그래서 제 방에 가서 잠이 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울면서 그냥 자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마 다음날 또 못 가게 하실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학교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결국 그날 아침에 등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할 일 없이 이제 울다가 있었는데 오후 늦게 아버지가 저를 정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용하게 그렇지만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제 너를 그렇게 혹독하게 혼낸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지금까지도 최고였었고 앞으로도 최고가 될 수 있는 아이니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말아라.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그때는 할 수 있고 그걸 떠나서 대답을 해야 학교를 가니까 아버지 알겠어요. 제가 앞으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했더니 아버지께서 헌책방에 얼른 가서 교과서를 사가지고 학교로 가라 라고 하셔서 만 하루 만에 학교를 갈 수 있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 일 이후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고 전교에서 3등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또 재수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공부를 잘한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카이스트에 가봤더니 여긴 또 별천지입니다. 세상에 정말 천재가 있구나를 느끼게 한 곳이 카이스트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전국에서 저 같은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수학, 과학 이런 쪽으로 정말 이게 천재 같은 아이들이 꽤 다수가 있었습니다. 첫 학기 미적분학, 물리학 이런 시험에서 거의 제 성적은 다 C였습니다. B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다행인 거는 또 저에게 있는 도전의식 그리고 남을 이기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노력을 하게 만들었고 다행히 4학년을 졸업하고 저희 학교 중에 30% 정도가 석사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석사까지 무사히 진학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96년도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은 총 3곳입니다. 제가 7년 정도 프루덴셜 오기 전에 사회생활을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일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IT에서 핫 트렌드로 떠오르기 시작한 ERP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업무를 전산에 통합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ERP 쪽에 가장 크게 선두주자로 나섰던 회사가 SAP라는 회사였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입사와 동시에 SAP 프로젝트를 경험하게 되어서 제가 96년도에 일을 시작하고 98년도에 한국은 IMF가 터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기업도 힘들어했던 그 시기에 아주 운 좋게도 사회적으로 오히려 기업의 시스템 통합에 대한 니즈가 이렇게 일면서 제가 하게 된 분야가 아주 각광을 받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의 이직을 하게 된 이유도 여러 헤드헌터 또는 컨설팅사의 이 러브콜에 의해서 연봉을 2배씩 업하면서 또 재수없죠. 네, 그러면서 회사를 이직을 하였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곳은 제가 SAP로 임플리멘테이션 구축을 했던 회사들의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보시면 그래도 꽤나 잘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남들이 원하는 직장에 다니고
또 거기에 보수도 남들보다 월등히 많은 보수를 받고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프루덴셜에 입사하는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과거에 아까 이재용 교수님 말처럼 좋은 직장에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잘 나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프루덴셜에 오겠다고 했을 때 뭐 가족, 친구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의 제가 그때 저를 바라보면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용기로 정말 제 기득권을 다 버리고 프루덴셜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저도 참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두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한다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일에 만족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당시 너무나 많은 일 그리고 너무 많은 프로젝트 때문에 밤 10시 전에는 제가 퇴근해 본 기억이 없고 프로젝트 듀데이시 다가오면 주말까지도 일을 했던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에게 끊임없이 들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는 이렇게 안주하거나 여유롭게 살고 싶은, 어떻게 보면 제가 여자니까 또 그런 삶을 원했어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남편이 그래도 꽤나 잘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내면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의 한계는 어디인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벌써 두 아이가 엄마가 됐는데 내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을 정말 같이 있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서 프루덴셜 생명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히 호기심으로 듣게 된 CIS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 제 나이가 32살이었고 저는 내 능력과 열정이라면 세상에 뭐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굉장히 겁없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 LP 시절 사진들입니다. 제 인생의 기억 속에서 6년간의 LP 시절은 정말 황금빛 내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객을 만났고요. 많은 보장 전달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던 제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단 2번의 만남만으로 고객이 나를 믿고 보험을 맡기는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프루덴셜에 입사할 때는 프루덴셜 생명보험에 대한 애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던 생명보험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되면서 정말 회사와 그리고 제 업에 대한 애정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또 프루덴셜이 가족 사랑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가족 사랑에 힘쓰다 보니 갑자기 애가 둘이 있는데 하나를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배불러서 PTC, 만삭 때 PTC를 잠깐 사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2005년 8월에 임신을 하고 2006년 4월에 출산을 했는데요. 2005년에 제 PTC 성적 중에 가장 좋았던 골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원래 그 당시에 파리 컨벤션을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하필 그때 제 출산 예정일과 겹쳐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괌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를 떠올려 보면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 그리고 내 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동료들, 또 경제적으로 LP를 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감, 뭐 하나 부족할 거 없이 정말 행복했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행복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아도 되는데 아쉽게도 또 이제 제 고질병이 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호기심도 많고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6년 아이를 출산하고 또 LP로서 생활에 행복할 무렵쯤 한 번 더 뭔가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그 당시에 저는 프루덴셜을 너무 사랑하고 제 업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회사나 다른 업을 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루덴셜 필드에서 다시 할 수 있는 도전은 내가 사랑하는 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매니저로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에 이제 세일즈 매니저로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해 9월에 회사에서 여성 SM만을 선발하는 디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했고 다행히 감사하게도 회사가 저를 선발해 줬습니다. 시간을 지나놓고 보니까 사실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디프로젝트는 회사에서 하는 첫 번째 여성 프로젝트였었고요. 그 당시 CIS 참석 인원을 제가 어제 데이터를 좀 보니까 900여 명의 CIS 참석을 했었고 그 중에 190명을 TS1을 저와 다른 그 당시 AM들이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0명 TS1을 하고 32명을 선발했습니다. 꽤나 선별해서 선발했던 아주 퀄리티 있는 여성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OJT 실적 기록을 찾아보니까 주당 4.5건이었습니다. 월간이 아닙니다. 주당입니다. 자, 그 당시부터 이미 저희 필드의 생산성이 조금 떨어졌던 시기여서 그분들의 실적이 필드 실적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실적이었었습니다. OJT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저는 그분들 중에 4분과 함께 초원 지점을 제로 베이스에서 2009년 7월에 스타트하게 됐습니다. 단 한 분의 LP도 없이 경험도 없는 지점장이 경험이 부족한, 아니 오히려 3개월밖에 OJT 경험이 없는 SM 4명과 선배 LP 1명도 없이 그리고 남자 LP는 뽑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지점을 셋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 지인 중에 입사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의 지점에서 뽑을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다른 지점에 소개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로에서 1년 반 만에 11분의 LP를 선발하여서 2010년 12월에는 10명이 넘는 LP님들과 지점 워크숍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점을 셋업하기 위해서 저는 지점장의 역할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점장의 역할을 사실 할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SM님들이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또 저는 아직 리크루팅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었기 때문에 SM들과 함께 OT를 많이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SM들의 트레이닝 능력이 아직 부족하였기 때문에 LP님들 트레이닝 업무의 많은 부분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아직도 해피콜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지인들의 해피콜은 또 LP님들과 함께 조인웍으로 청약을 하면서 제가 LP, SM, AM 이 모든 역할을 하면서 지냈던 시절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또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한 분 한 분 SM, LP님들을 성장시켜가는 기쁨도 있었고요. 또 내 손으로 내 지점을 읽어나간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웠습니다. 정말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도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 걸까? 제 인생 가장 어려운 일이 지점장으로서 지점을 셋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표에 있는 단어들이 낯익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본사에 요청해서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개설했던 지점들의 이름을 여쭤봤습니다. 총 27개의 지점 중에서 17개의 지점이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점을 개설하고 2, 3년 이내에 폐쇄를 결정하신 지점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당시가 참 엄혹했었죠. 사실 그 당시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를 많이 원망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경험도 하나도 없는 프루덴셜이 경험도 없는 저와 또 많은 지점장들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모든 제도는 이미 남성 LP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제도 하에서 여성만을 선발해서 정착시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사실 너무나 이해도 안 되고 야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데 회사도 그리고 어떤 동료들도 저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정말 화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이재용 선생님처럼 어디서 전화 왔으면 갈지도 모르는데 이미 그 시기에는 아무도 전화를 오지 않더라고요. 그 시기를 어떻게 제가 견뎌낼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제가 회사를 원망했다 하더라도 회사를 떠나기에는 이미 저는 프루덴셜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업에 대한 애정과 확신이 이미 충만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몇 분, 10분 남짓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가 선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제가 포기하거나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제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되뇌었던 이 두 문구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해 봤지만 사실 그 누구도 저를 떠민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보고 지점장을 하라고 프로젝트를 하고 아무도 떠민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내 선택은 내가 책임져야 하고 그리고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증명해야 한다. 제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문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다행히도 제가 2011년에 기존본부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남자 LP를 선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한 게 저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이었습니다. 남자 LP로서 첫 번째 선발은 아니지만 저희 지점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5월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명록 XLP님이 저희 지점에 오셨습니다. 아주 온탭에 여성 LP밖에 없는 작은 지점에 또 이명록 XLP가 오셔서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없는 또 많은 후배들에 대한 트레이닝 그리고 후배들에 대한 어떤 가르침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그 당시 이명록 XLP와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또 지금의 초원 지점을 만드는데 또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제가 이명록 XLP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성 LP들을 이제 그 해에 하반기부터 이제 리크루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녀를 다 뽑게 되니까 리크루팅이 그래도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비즈니스적인 위기라기보다 인생의 위기였습니다. 여기 본사분들도 계시고 필드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필드 비즈니스는 사업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서 경제적인 고통을 함께 감내해야 합니다. 제가 사회생활 시작하고 단 한 번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간의 지점장으로서 셋업되지 않는 지점 상황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벌어왔던 자산들로 버텼던 시절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그런 것들 왜 살다 보면 저희가 투자를 잘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함께 겹쳤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가 이미 저는 세 아이의 엄마였고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내면서 저는 지점장의 역할도 함께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도 함께 감내했어야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점 식구들은 잘 몰랐습니다. 저는 저 힘든 걸 밖에 내색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는 혼자서 그리고 지점에서는 지점장의 역할을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항상 위기 뒤에는 또 기회가 오더라고요. 제가 2012년, 2013년 10분, 7분 LP님을 선발해서 2013년에는 외부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20명 이상의 LP님들을 있는 지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에이스 지점의 8분의 LP님과 함께 지점을 다시 더 통폐합해서 크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초원 지점에 또 다른 시기가 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LP 때는 실버 골드로 참석했던 PTC를 지점장이 되고 5년 동안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참석이 2015년 하와이 PTC였습니다. 다행히 골드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랜만에 참석하는 PTC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 재밌어 할 시기에 저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기억도 안 나는 시기에는 나를 그렇게 열심히 데리고 다니더니 내가 한참 놀러 다니고 싶을 때는 왜 한 번도 데려가지 않은 거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뱃속에 있을 때 처음 PTC를 가보고 태어나서 이 하와이 PTC가 첫 번째 PTC였습니다. 정말 그 하와이에서 막내가 원 없이 놀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2016년도가 되어서 지점도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고 그리고 저를 믿고 함께 SM으로서 시작을 하겠다는 분들이 두 분, 그 전에 2014년도에도 한 분 계셔서 지점에서 계속 SM을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돼서 이제 4인 SM 체제로 에피수 30명을 넘길 수 있게 되었고 2017년도 12월에는 에이스에서 저와 함께 시간을 4년 동안 보냈던 김준일 SM이 AMT로 선발돼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SM들을 다 성장시켜내지 못하고 떠나보냈었습니다. 그게 늘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2017년도에 있었던 그 어떤 일보다도 초원지점의 성장에 정말 크게 기여해준 김준일 SM을 AMT로 배출한 거는 정말 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함께 고생한 김준일 SM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지점장으로서 이제 또 회사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그리고 사실 매니저를 하기가 참 요즘 어려운 시절인데 또 여성 지점장 믿고 따르기 쉽지 않을 텐데 또 저를 믿고 함께 SM을 해주고 있는 저희 지점 또 세 분의 황동선, 조한성, 권태웅 SM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주는 만큼 저도 그분들의 꿈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제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LP 시절에 아주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들은 정말 꽃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 8년여의 저의 지점장 생활을 돌아보면 성공적이었을까? 라고 저에게 자문을 해봤을 때 대답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패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원했던 목표를 이룬 해보다 이루지 못한 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패는 아무리 많이 하도 경험을 해도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얻은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잘 나가던 시절은 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패를 하는 그 순간에 저는 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바라보고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왜 실패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실패를 내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거를 잘 다루기만 한다면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아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 8년여 동안의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이전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어떤 시절의 나보다도 강인하고 그렇지만 겸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원 지점 역시 아까 제가 제 지점 이름을 잠깐 지나갔었는데요. 초원 지점을 처음 개설할 때 여러 이름 중에 제가 장명소에서 지었는데 이 문구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지었습니다. 주춧돌 초의 집 원이에요.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제가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하는 동안 바닥을 다져서 초원지점은 정말 기초가 튼튼한 집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튼튼한 주춧돌 위에 제 꿈과 그리고 우리 매니저 LP님들의 꿈을 아주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초를 완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걸 어제 연습을 하는데 자꾸 연습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잘 또 절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국어학번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이야기가 우리 프루덴셜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루덴셜은 90년대에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회사들이 정말 벤치마킹을 할 만큼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정말 생명보험 업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런칭을 한 회사입니다. 비즈니스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생명보험의 가치적인 부분들까지도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과거 10년을 돌아보면 프루덴셜에 걸어온 길은 어땠을까요? 물론 성공적이었던 길들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또 실패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실패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프루덴셜에서 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다 실패했다고 부릅니다. 제가 했던 디프로젝트도 늘 실패한 프로젝트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 필드가 그리고 본사가 시도했던 많은 프로젝트, 어떤 노력들, 시도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실패로만 남았을까요? 저는 저희가 했던 시도들, 도전들은 초원 지점을 비롯하여 여러 지점 그리고 SM, LP님들을 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프루덴셜의 요소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성장하고 회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는다고 그 사람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부르진 않습니다. 지금 프루덴셜에 계시지 않은 또 많은 분들, 저희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비록 그분들이 지금 프루덴셜에 계시지 않지만 그분들이 남겨놓은 흔적, 발자취들이 프루덴셜의 여러 불씨들로 남아서 저희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필드뿐만 아니라 본사의 여러 팀장, 리더급들 그리고 POK의 많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경영진, PII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의 실패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도 저희가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필드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시도들, 본사에서 하려고 하는 새로운 어떤 도전들 적극적으로 믿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바람을 아셨는지 아까 숀 부사장님께서 했던 말 중에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혁신과 실험을 허용하는 어떤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되게 유사한 이야기라 생각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희 필드들 그리고 본사에서 정말 저희를 지원해주고 있는 많은 분들은
이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말고 저희가 과거의 실패에도 새로운 도전에 용기 있게 맞섰으면 합니다. 물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겠지만 실패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의 후배들은 우리의 실패에서 함께 성공의 길을 찾아서 미래의 프루덴셜을 지금보다 더 큰 프루덴셜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점장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지점 LP님들께서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많은 응원 메시지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몇 분의 스피치를 홍보팀에서 감사하게도 엮어주셨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저에게 조정희 지점장님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지점을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힘과 힘듦이 되게 많은데 그런 문제들을 한 번도 돌아가거나 회피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항상 정면으로 맞서시고 항상 도전하는 모습, 그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저한테 항상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잃어버린 길, 잃어버린 인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내비게이션 같은 존재라고 느껴집니다. 같은 동료로서 고객 중심, 또 생명 보장에 대한 철저한 정신무장,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정말 위로해 주시는 그 엄마 같으면서도 누님 같은 그런 역할 잘 해주시고요. 저희 조정희 지점장님은 정말 4LP, 4SM이 뭔지 보여주시는 정말 지점장님이시고 항상 그 세심하게 LP들과 SM들한테 디테일하게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항상 행동으로 모든 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고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품도 넓으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요.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다정하시고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언니 같다는 느낌을 받는 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조정희 지점장님이십니다. 조정희 지점장님의 그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매니저의 길을 선택할 정도로 끊임없는 방향과 에너지를 제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온화한 미소 속에 엄청난 스마트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점장님 사랑합니다. 항상 유비 같은 그런 깊은 마음으로 저를 좀 많이 위로해 주시는 편이고요. 힘들 때 상의하고 싶은 멘토 같은 그런 분이시며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인생의 로또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지점장님 아니셨으면 저 중생들처럼 세상에서 헤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제 인생을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네, 제 세션을 하면서 이거 제가 보여드리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사실 이 나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의도가 아니라 제가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지금의 저를 또 되돌아볼 때 LP님들, SM들 남겨주신 이 영상을 보면 또 굉장히 멋진 추억이 되고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한참 이렇게 많이 봤던 사국 중에서 봤던 단어입니다. 사람을 얻는 자, 세상을 얻는다. 프루덴셜은 가족사랑,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올해의 쌤이 커스터머지요. 결국 저희 모두의 근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은 저희가 저희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옆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내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람을 얻고 그래서 천하를 얻는 그런 프루덴셜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제 얘기 정말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저 유머가 없어요. 저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그만두는 그날까지도 프루덴셜에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